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계십니까? 이번 주는 오늘 5월 1일 노동절로 인해서 증시가 열리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또 참 황금 같은 연휴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한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어린이날 로 인해서 이번 주는 딱 화, 수, 목 3거래일 거래가 열리는데요.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증시가 이번 한 주는 뭐 올라도 많이 오르는 모습보다는 일정 부분 제가 볼 때는 소강 상태 흐름에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금요일 날 증시를 보면 정강 후 약으로 좀 마감이 됐었는데요.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시가 베팅을 굉장히 자제해야 되는 시장의 흐름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시장이 단기 반등을 해준 그 주체는 바로 에코프로였고, 에코프로가 목요일날 시간 외에 이동채 회장의 이 유천억 콜옵션 포기에 대한 이슈,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다라는 두 가지 호재에 의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두 종목이 사실상 코스닥 지수를 1%포인트 1% 정도 상승을 시켰고, 여기에 추가되는 2차 전지 섹터가 나머지 이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추가로 금요일날 시장이 올라가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상 주변 시황상 애로사항이 많았을 그런 흐름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선택을 하는 거죠. 뭐 더 올라갔을 때 나는 단기로 물량을 정리해 버리고 조금 더 내려오기를 기다리겠다,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물량을 모아가서 스윙으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선택지가 있을 텐데, 저는 뭐 이제 각각의 선택지가 있겠지만은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대응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시장은 어쩔 수 없이 코스닥은 에코프로가 만들어낸 이 지수의 상승 흐름, 그리고 에코프로가 만들어낸 지수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에코프로의 이 방향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5월 증시는 그럼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섹터의 흐름과 지수는 연동이 될 수밖에 없고, 또 FOMC 이벤트가 5월 3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G7 일정이 5월 19일 날 진행이 되죠. 여기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재부각 되면서 여러 가지로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위아래 흔들림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잡는 게 아니라 이런 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떨어질 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하고, 반등할 때 매도의 관점에서 트레이닝 하는 전략과, 아니면은 뭐 하락폭이 커진다 하면은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서 5월 중순 이후에 시장이 분명 반등할 포인트가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지금 뭐 경기 침체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국내에 뭐 세수도 많이 쪼달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악재성 요인이 있겠지만은, 부동산 시장이 깨짐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들어가야 될 자금들은 더 이상 부동산에 갈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자금들이 증시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증시의 이 고객 애탁금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버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증시의 하방을 분명히 방어할 요인이다 라고 저는 일단은 시장을 판단하고 봅니다. 결국은 증시에 예를 들어서 고객 예탁금 자산이 대폭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는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그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믿고 시장을 바라보는 전략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아무튼 5월에 이제 첫 거래일이 내일 시작하는데요. 뭐 산뜻하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연휴 기간 동안 이제 라이브 방송 회원님과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 단기 매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가입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단기 매매 포인트는 시장의 절대 고수도요. 절대 고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엄청 잘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네, 100%는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거는 불가능이고요. 다 그런 사람들도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의 원칙 안에서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기법이라는 거는 하나의 이 거들어 주는 거지, 결국 핵심은 종목에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핵심은 결국 종목에 있다. 예를 들어서 종목이 뭐 거래대금도 없고 뭐 수익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뭐 단기 매매 관점에서 이 거래대금도 없고 뭐 그런다 하면은 이 변동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를 들면 돌파를 했을 때 뭐 시장의 주도주와 대장주는 돌파를 하면 적어도 3에서 5%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매수 전에 지금 들어가면 3에서 5%는 올라가겠네.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들어가서 그 폭을 먹고 나오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강한 주도주가 단기 낙폭이 컸다라고 했을 때, 나는 이 정도 가격에서 내가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5%까지 밀리는 한이 있어도 이 종목은 그러한 바닥권에서 한번 반등이 나오면 최소 10%는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물려도 나는 물타기가 가능하다. 혹은 물려도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으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 확률적 통계의 근거에서 저는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100%가 아니라 이 확률에 베팅을 하는 그런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선에 근거를 해서 정확하게 뭐만 기법이라는 믿음에 의한 포인트, 즉 매수 포인트의 근거를 잡고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확률에 베팅하는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약을 해본다면, 들어가기 전에 요약을 해본다면, 주식을 예를 들어서 내가 단기 매매를 한다 했을 때 단기 돌파 매매도 마찬가지고 단기 눌림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내가 매수를 들어가기 직전에 목표 수익률은 얼마 정도일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내가 이 만약에 돌파가 실패했을 때는 손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추가 매수를 할 것인지, 이거를 고민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되지 않는다면 거기 그 매수의 시작부터가 내동매매의 출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트레이더들이 하는 말이 소액으로 검증하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소액으로 무수히 많은 연습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잘못된 매매를 했을 때 나의 습관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그러한 습관의 발견, 그리고 그런 잘못된 부분을 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결국은 이 나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 이제 뭐 매매 일지도 작성을 해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스스로 매일의 주도주가 무엇인지 정리를 해가면서 뭐 지나가는 차트를 공부를 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거겠죠. 네, 저는 그게 하나의 아주 좋은 공부의 방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서두가 좀 길었네요. 자, 오늘까지 해서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2차 전지 섹터의 흐름과 지수, FOMC 이벤트와 G7 일정 및 지정학적 리스크 재부각 여부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 그러나 여전히 조금 천천히 대응을 하되 6월과 7월 반등의 키는 금리 동결 이벤트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더 밀리게 되면 시장은 투자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시장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간밤 미 증시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아마존이 참 재밌는 게 이제 금요일날 시간에서 11% 올랐다가 이 물류에 투자를 축소하고 AI다 투자를 하겠다라는 걸로 이제 발표가 나오니까 시간에 플러스 11%에서 시간에 마이너스 2%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사실 이 아마존만 아니었어도 큰 폭으로 나스닥이 상승을 했을 건데, 아마존이 좀 밀려서 나스닥이 큰 폭의 상승은 안 나왔고요. 근데 이제 나스닥 미증시는 많이 돌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증시는 괜찮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뭐 아직까지 나스닥 선물도 안 봤어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단 국내 증시가 커플링이냐 디커플링이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신용이 조금 밀렸는데요. 아마도 이 신용은 그것도 있겠죠. CFD도 있겠지만은 이번에 이 대거 하한가에 들어갔던 종목군들이 금요일날 대거 하한가에 풀리면서 거기서 이제 빠져나가는 신용 비율도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다시 20조 아래로 좀 떨어지는 이벤트가 여기서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무쪼록 금요일날 시장을 보면은 정강 후 약의 흐름에 에코프로 차트를 딱 대입해 보면은 에코프로 차트와 거의 일맥상통한 네,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월 말 우선 윤 대통령 방미를 앞두고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시작으로 지수가 하락을 시작하고 그와 동시에 SG발 CFD 사태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단기간에 낙폭을 키우며 5일 연속 음봉을 보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에코프로 그룹주의 힘에 의해 4월 말 시장은 단기 반등을 하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4월의 시장을 보면 하락의 트리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증시가 많이 올라서 혹은 러시아 문제 혹은 대만 문제 등 지정학적 리스크 여기에 추가적인 SG발 충격에 의한 시장 흔들림 등등 이유를 찾는다면 수도 없이 많겠지만 핵심은 그냥 단기간에 쉼없이 많이 올라서 쉬어갈 시점에서 그동안 시장 자체가 사실상 악재에 둔감한 시장이었다면 그 이후의 시장은 악재에 좀 민감해진 시장의 흐름으로 변화였구나 정도 생각하면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심플하게 보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은요 연초부터 국내 증시와 디커플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증시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반대의 방향을 가는 것은 2차 전지의 강세에 의한 지수 흐름에서 만들어진 시장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종과 지수가 커플링으로 움직이고 그 중심에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확인하면서 시장을 봐야 됩니다. 현재 시장 잠재 리스크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시장을 올릴 이유는 무엇일까를 점검해 본다면 잠재 리스크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의 보복성 액션일 것이고요. 미국의 중국에 대한 행정명령이 남아있죠. 반도체라든지 첨단 AI에 대한 행정명령 그리고 G7 회담에서의 러시아 및 중국의 확장 목재에 대한 코멘트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큰 틀에서 이번 달 FOMC는 현재 상황으로는 0.25% 금리 인상이 유력한데 6월에 동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첫 동결은 증시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5월 초 중순 지수의 등락이 지속된 이후에 시장은 다시금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5월의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수의 단기 반등 속 시장은 다시 저점을 깰 수도 아니면 그 저점 원저리에서 해서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어디서 얼마를 사고 줄이고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매매의 영역이고요. 그냥 스윙 매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 대응에서 5월 중순 이후 강한 반등에 내가 산 종목군들을 어디까지 끌고 가서 팔고 포지션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현실적으로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포지션을 단기 매매 포인트를 잡을 것인지 단기 스윙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보고 대응을 하면 되겠죠. 아니면은 좋은 종목이 있으면 단기 매매를 할 계좌 하나 스윙의 계좌 하나 딱 나눠서 이번에 낙폭이 컸을 때 좀 샀던 거 반은 단기 매매 포인트로 잡았던 거는 날려버리고 스윙으로 있던 거는 계속 좀 들고 가다가 일정 부분 비중을 채워서 날려버리는 그런 두 가지 전략을 써셔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게 더 낫겠죠. 최근 근 일주일 시장은 변동성이 큰 시장 속 단기 낙폭이 큰 종목에서 기회의 요인도 상당히 많았고요. 반대로 위에서부터 그냥 산을 왔다면 단기간에 큰 손실을 아주 높은 확률로 봤을 수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5거래일 만에요. 대부분의 종목은 마이너스 20-30%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큰 틀에서의 시황도 매우 중요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피했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그 피해에서 종목을 싸게 살 수만 있다면 그게 이제 시황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인 것 같고요. 2주 전 시장을 보고는 그때 당시는 투자의 시점에서는 주식에 접근할 때가 아니다 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단기 매매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앞으로 1-2주일 정도 그 안에서 지수가 이제 바닥을 어느 정도 잡겠죠. 그거는 제가 볼 때 투자의 시점에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지난주 5거래 연속 떨어졌을 때 많은 종목들 내려왔을 때 일정 부분 포인트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한 차례 더 떨어지면 못 버텨요. 못 버텨요. 사람들이 단기 매매와 투자의 시점에서 대해서 그간 시황을 작성하고 사실 영상을 찍으면서 구분을 지었다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 매매라는 것이 단순하게 매매의 포인트가 중요한 거라면 그 공식만 알면 누구나 부자가 되고 성공하겠지만 현실에서는 절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소액으로 정말 많은 연습과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반면에 시점에 대한 부분을 노린다면 오히려 느리지만 안전할 수 있는 점을 좀 더 부각을 했다며 하는 생각이 이번 연휴 기간에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무튼 이제는 만약 지수가 M파동이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그 이후에 되돌림 파동이 진짜 파동이라는 점을 보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증시에서는요 그런 게 있어요. 엘리어트 파동, 뭐 여기에다가 뭐 그림판 한번 짧게 띄워본다면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1, 2, 3, 4, 5 이렇게 하고 M파동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요. 보통 이제 이 2번을 안 깨겠죠. 2번 언저리까지 보통은 내려오는데 이게 이제 보통 대칭으로 많이 빠지죠. 그래서 하락 A, B, C가 만들어집니다. 일반적인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파동이겠죠. 근데 이제 이 파동 내에서도 여기서 뭐 이렇게 빠졌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빠져서 만드는 거고,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도요 이렇게 올라가서 또 이렇게 빠지는 과정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들이 이 안에서도요.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뭐 주식이라는 게 뭐 공식처럼 되는 건 없는데 뭐 이렇게 올라가다가 빠졌다가 뭐 이렇게 올라가서 꼭지 만들고 이 안에서도 M파동을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이 안에서도 이 헤드앤숄더, 그러니까 조그만한 엘리어트 파동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빠지면 다 하나의 파동들이 이 안에서도 다 존재를 할 겁니다. 이 큰 파동 안에서는 이 소파동이 5개가 나오고요. 소파동이 5개가 나오고, 이 5개에 나오는 파동은 여러 가지 또 이 지지와 저항들이 모여 있는 파동 속에서 항상 눌림 포인트가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강력한 첫 파동의 시작점이 이 두 번째에 나올 이 대파동의 시작점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를 믿고 이 확률의 통계를 바탕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시황이 따라주냐 못 따라주냐를 공부하면서 가는 거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M파동에 대한 되돌림 파동을 바라본다라는 관점이 바로 이 의미에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 정말 대단한 종목이고요. 지속적으로 고점에서 변동성을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단기 트레이더는 진짜로 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 목요일날 종배를 했다, 시간에 다 팔아버렸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금요일날 갭을 저는 그렇게 많이 떠줄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그래서 엄청난 갭이 좀 발생을 했는데, 거래대금이 연이틀 또 3조가 발생을 했으니까 많이 밀린다면 또 이 안에서 또 반등 포인트가 나오고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SG발 사태로 금요일날 대부분의 이제 한가 같은 종목분들이 엄청난 거래대금으로 터팀 좀 올라왔는데, 월요일날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은 좀 일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벤트가 끝나서 뭐 너무 낙한적으로 보기는 좀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고, 히토류 관련 종목군들 지속적으로 관심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곡물은 사실 별로 접근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자, 2차전지 종목군들, 네, 섹터마다 좀 이따가 좀 봐볼 것 같고, AI 섹터는 제가 목요일날 방송에서 금요일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목요일날 종배를 해서 좀 넘어왔거든요. 마음 AI는 종배를 해서 좀 넘어왔다가 일단은 금요일날 팔고 다시 좀 저점에서 잡아서 일단 보유를 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IT 반도체 삼성전자의 감산 이슈로 인해서 뭐 금요일날 삼성전자의 흐름은 뭐 나쁜
나쁘지는 않았어요. 나쁘지는 않은 상태에 좀 마감이 됐는데, 이쪽도 바로 치고 가기에는 중국의 이제 보복 이슈도 있고 해서 많이 좀 눌리면 봐야 될 것 같고, 호흡을 좀 길게 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해지 종목으로 삼화전자가 이제 연속 상한가를 막 치고 가다가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면 정지에 좀 들어갔는데요. 이 종목은 많이 밀렸을 때 봐야 되겠죠. 지금은 좀 과일권은 올라왔고, 여타 해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마찬가지고요. 연체율 급등이라는 이슈가 좀 주말 사이에 키워드가 좀 많은 것 같은데, SCI 평가 정보, 고려 신용 정보 추가해서 보도록 하고요. 목요일날 엄청 방산 쪽이 좋았습니다. 호실적에. 근데 목요일날은 사실 LIG 넥슨을 좀 매매를 했었고요. 현대로템은 계속 회원님들한테 추천 드리면서 트레이딩 여기서 계속 보자라고 하다가 금요일 날은 일단은 바라던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볼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들어온 누적 수급이 상당히 강한 종목이죠. 어디까지 밀릴지 보면서 누적 수급을 좀 믿고 좀 봐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돈이 들어온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임용 섹터는 저는 좀 밀려주기를 바라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밀려준다면 참 관심 가는 섹터가 임용 섹터인데 생각보다 많이 안 밀려요. 비올이라든지 딱 뭐 원텍, 파마 리서치 정도 실적이 좋고, 네, 여전히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원전이 방미 이후에 어떠한 액션도 나오지 않다 보니까 많이 밀렸죠. 저는 원전은 지난번에 이제 저희는 이제 중소 원전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췄었습니다. 보성 파워텍, BHI 그다음에 뭐 에너토크 해서 일단은 그때 이제 마지막 피크를 칠 때 전략 매도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좀 밀리면은 다시 보면은 이쪽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5월달 중순 이후 쪽에 좀 괜찮을 것 같고, 금요일날 게임주 좀 세트였는데요. 주말 사이에 이제 연휴도 있었겠다. 아마 갭은 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종목군들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뭐 상한가 간 종목이 GNC 에너지, 뭐 에코바이오 있는데 바이오 에너지 관련된 이슈로 상한가에 좀 들어가던 종목군들 인데요. 사실 수요일날 나왔던 이슈인데 시장에 재료가 좀 비어있다 보니까 좀 올라온 것 같고, 덕양산업은 이 김기현 후보가, 아니 김기현 당대표가 음주운전자에게도 그걸 해야 된다, 달아야 된다 라는 이슈가 좀 있었죠. 그 자동차에 그 의무적으로 음주운전자들 에 대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슈로 일단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좀 많이 올랐는데, 그게 5월 1일날 법안 발의가 된 이슈가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지 정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종목군들 싹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먼저 해외 증시 지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에 페이크 주고 나서 올라왔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주고, 월요일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여기 돌파하면은 국내 증시도 단기에 반등하고 좀 밀리는 모습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 증시가 강하다 정도. 미 증시의 중심은 마소가 지금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담당을 하고 있다 정도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AI를 좀 본 거고요. 금요일 날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좀 제법 올라왔네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좀 제법 올라왔는데, 오늘 밤에 어떻게 되는지,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보면은 IT 반도체 최악의 상황에서 그냥 뭐 길적으로 좀 올라오는 흐름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코스닥 시장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길적 반등하고요. 이 자리를 깰 수도 있고 안 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깨게 되더라도 뭐 N파동이니까 이 정도 폭 빠지면 한 이 정도 700포인트 살짝 깨는 거, 뭐 7, 800포인트 정도까지 열어놓으면서 N파동이 이 정도 나오면은 파동 쪽으로는 다시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종목군들을 매수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삼성전자부터 하나하나 좀 봐보죠. 삼성전자, 네, 실적 발표 이후에 좀 강한데요. 일단 삼성전자는 수급이, 외국계 수급이 매우 좋아요. 그래서 지수를 그냥 지켜주는 역할을 계속 저는 좀 하리라 생각이 들고, SK하이닉스도 그냥 박스권 플레이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LG에너지솔루션도 지금 뭐 박스권 흐름이죠. 그래서 대형주 코스피 종목군들 안에서는 매매할 종목이 사실상 너무 제한적입니다. 최근에 그나마 현대로템이 조금 강세를, 연속적인 흐름이 좀 좋았었는데요. 금요일날 저도 이 구간 딱 32,000원
네, 구간만 오면은 오매불만 기다리다가 매수는 좀 안 됐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좀 지켜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강한 수급에 의해서 올라왔는데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이어져서 일단 단기 철도 공급 계약에 의해서 이 재료 소멸 관점에서 투매가 나오게 된다면 나는 어디서 살 것인가, 뭐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를 좀 보면서 저는 장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체크는 해놓고 봐볼 생각이고요. 현대로템은 자 코스닥의 에코프로부터 보겠습니다. 금요일날 거래대금이 무려 2조 2천억이 나왔습니다. 이때도 거래대금이 2조대 계속 2조대가 나오는 엄청난 거래대금을 지금 몰고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 갈까? 저는 사실은 이거는 뭐 더 가고 말고는 어찌 보면 또 목요일날처럼 프로그램 매수가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뭐 갈리는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돌파를 하게 되면 그 힘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눌리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다 뭐 다른 차트를 과거에 뭐 대입하고 뭐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살아서 움직이는 지금 주도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HMM이 여기서 거래를 엄청 터뜨리고 이렇게 밀렸었죠. 다시 올라가더라도 한 방에 돌파하기보다는 여러 차례 물량 소화를 하고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 있다. 예를 들면 차트적인 관점에서요. 기업의 호황제를 다 떠나서 차트적인 관점에서 예를 들면 CGN이라는 종목도요. 뭐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쌍봉 맞고 좀 떨어졌는데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빠져야 되는데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뭐 이렇게 올라와서 돌파할 것처럼 하고 밀려버리면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겠죠. 절대 한 방에는 죽지 않는다. 주도주는 몇 번의 고점 트라이를 해주고 탈출할 기회를 주고 죽는다. 뭐 이런 관점은 염두에 놓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차전지 최고 대장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도 같이 움직임을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좀 약하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일단 체크는 해놓고 볼 생각이고요. 일단은 두 종목 안에서 보고 그 밑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 홀딩스도 개인이 올해 제일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3조가 좀 들어갔는데요. 어디까지 밀릴지 여기도 M파동을 그린다면 그때 한번 봐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천천히 봐볼 생각입니다. 엔캠도 마찬가지로요. 엔캠도 이 박스권을 돌파한 이 하단 구간들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금요일날 KG 모빌리티가 정지를 먹다가 출발을 해서 아주 요란하게 좀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시작하면서 매우 빠르게 좀 올라갔고요. 뭐 들어가고 뭐 할 시점도 없이 바로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뭐 이때 시가에 안 들어왔으면 제가 볼 때는 매매할 포인트는 없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KG 모빌리티가 이렇게 올라 버리니까 KG ETS 한가 들어가고 막 그랬죠. 사실은 이쪽 종목군들 재료 소멸 관점에서 좀 보는 게 맞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록 낙폭이 좀 크지만은 매매하기에는 제가 좀 볼 때는 부담이 좀 될 것 같고요. KG 케미칼 정도만 나중에 조금 많이 밀린다면 2차 전지와 엮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KG 케미칼 정도만 한 차례 정도 지켜보고 KG ETS는 아마 안 볼 것 같습니다. 사실 KG 그룹에 이제 이게 순환 출자 구조 때문에 KG 스텔이 사실은 돈을 다 버는 회사인데 나머지는 이제 이 지분법 이익에 의한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을 고지고대로 믿고 보는 거는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금요일날 삼천리 KG ETS는 좀 매매를 좀 했었는데요. 금요일날 KG ETS는 눌림에서 구간에서 한 2% 뛰기 정도 계속 들어가서 근데 이런 것도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좀 매매를
진행을 했고요. 여기 깰 때 들어가서 팔고, 여기 깰 때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매매를 한 차례 하고, 여기서 한번,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 이렇게 두 번 매매를 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딱 이 포인트에서만 매매를 하고, 매매를 좀 안 했었고요. 매매를 좀 안 했었고, 자, 그 다음에 금요일날 이제 시장에서 이것들 외에는 삼천리라든지 종목군들 연속 하한가를 보이고 나서 하한가가 풀렸다라는 것은 사실 CFD 반대 매매가 대량으로 나왔다 라는 거죠. 대량으로 반대 매매를 나온 거를 물량을 다 받고 해서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시장에서 반등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종목군들의 문제가 뭐냐면 펀더멘털 상에서 이게 종목이 원래는 올라가서는 안 될 종목군들이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다시 이렇게 많이 오르겠냐 이거죠. 저는 사실 그 부분에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자리에 그냥 왔어 이런 거고, 단기적으로 지금은 시장에 이목이 집중이 되고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움직이는 흐름이 나올 수는 있는데요. 그 이후에 만약에 이 종목군들을 못 팔게 된다면은 아주 고달픈 흐름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하림 하나 지난번에 핫다 해서 여기선 제법 수익을 내고 그 다음부터는 핫다를 좀 안 하다 보니까 좀 아쉬웠는데요. 금요일날 성광 시가 돌파 전에 들어가서 그냥 이 전일 하한가 구간에 좀 팔고 한 거, 삼천리 매매 한 거, 그냥 이게 얼마 안 되는 폭 같은데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막 5%막 7%막 그래서 이 자리 돌파 전에, 왜냐면 여기가 상한가죠. 27% 원저리에서 팔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구간이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의 구간이 그렇고 올라가도 다 저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라가기도 좀 어렵지 않나. 아무튼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군들의 시세가 좀 몰렸더라 정도 생각을 하고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금요일날 삼화전자가 또 단기간에 엄청나게 또 치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페라이트 관련주로 현대차에 지금 독점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이슈로 좀 올랐는데요. 더 올라가더라도 여기에서는 이제 매매할 포인트는 좀 없을 것 같고, 나중에 이제 급락을 얼마나 세게 할지에 대해서 그 부분만 좀 생각을 하고 눌림 포인트를 그 이후에 좀 잡아볼 계획으로 좀 종목을 좀 보는 게 저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유니언 머티리얼즈가 좀 올랐죠. 유니언이 단기 과열에 들어가는 이슈가 좀 있어요. 더 올라가면 유니언이 더 올라가 버리면은 단기 과열에 들어가고 좀 단기에 이런 모습이 좀 있다 보니까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좀 상대적으로 셌는데요. 지금 윗꼬리가 좀 많죠. 근데 이슈가 연속되면 또 모릅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이 박스를 돌파하려는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화요일날도 좀 볼 것 같아요. 좀 매매가 좀 지저분한데 눌림에서 좀 들어갔다가 추가 매수 했는데 안 가서 팔고 짧게 좀 보다가 얘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이지도 마찬가지로 매매를 했는데 그렇게 좀 의미 있는 매매가 좀 안 된 것 같아서 이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AI 섹터. 최근에 시장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바닥을 좀 잡아가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 AI 협의체가 좀 하나 진행이 되는 이슈가 있어서 좀 밀리더라도 일단은 이번 주 초반에는 좀 지켜줄 거라고 일단은 좀 보여집니다. 마음AI가 A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때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의 방문 이슈가 있어서 굉장히 좀 셌던 종목인데요. 공모가 3만 원을 일단 지켜주는 흐름이라 공모가 근처는 저는 어찌됐든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금요일날 추천드려서 같이 좀 매매를 했고요. 시간에 들어가서 오전에 시가가 한 4, 5% 떠서 그냥 시가에 좀 매도를 하고요. 물량은 하고 이 막판에 산 거는 그냥 마킹만 한 거라 의미가 없고 여기서 그냥 두 번에 나눠서 샀던 것 같습니다. 35,500원, 33,300원 이렇게 해서 두 번에 나눠서
한번 샀고요. 3만 원은 이게 이제 공모가기 때문에 공모가를 근 2년 만에 일단 돌파해 놓은 상태라 3만 원 기준으로 대응을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마수가 살아 있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파급력이 크겠지만은 이제 이거는 뭐 트레이딩 영역에서 계속 대응을 할 것 같아요. 월요일 날도 뭐 바로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바로 매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로봇주들이 좀 많이 밀렸죠. 로봇주들이 좀 많이 밀렸는데 일단 T 로보틱스는 이 아래권에서 계속 관심을 좀 가지고 볼 것 같아요. T 로보틱스는 이 2차 전지에 엮여 있는 부분이라 그 다음에 SBB테크라든지 이런 로봇주들 지금 단기적으로는 매우 힘듭니다. 근데 이제 의미 있는 구간이 어디냐를 이제 선별을 해놓고 봐야죠. 이 종목의 기준점은요, 바로 이봉입니다. 이봉.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급락을 한두 차례 세게 때려버린다. 그러면 어디서 볼지 뭐 이런 관점들이 있겠죠. 혹은 이런 자리가 또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거즘 다 내려온 상태라고 좀 보여지네요. 투매가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로봇도 일종의 성장주인데 최근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봐봐야 될 섹터라고 좀 보여지고요. 금요일 날 마지막으로 오파스넷이 좀 올랐는데 이건 좀 민감해서 제가 말씀드릴까 안 할까 하다가 송영길 의원 돈봉투 이슈, 그 다음에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뭐 이런 것이 더해져서 시장이 또 단기 테마가 없으면 정치 테마를 또 끌고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은 네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또 내일장 그리고 이번 한 주 성옥 투자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